네, 오늘은 외환시장, 특히 엔화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엔화가 38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변화를 원인이 아닌 결과로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와중에서 BOJ는 과도한 통화 움직임에 대한 구두 개입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던 차트인데 10년 국채 수익률과 엔화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10년물 수익률이 하락하면 엔화 강세로 이어지는 패턴이 나온 거고요. 반대겠죠. 엔화 약세면 미국 수익률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기점이 6월달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6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 미국 수익률과 엔화 흐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프로 보게 되면 되게 엄청나게 큰 변화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갖고 오진 않았지만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10년 수익률로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따라서 이 차트를 보실 때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이 괴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두 자산의 쇠턴을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하고 지금의 간극이 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해석은 앞으로 엔화의 흐름이 결국 미국 수익률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엔화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엔화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뒷부분에서 추가 설명을 계속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오늘의 결론은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달러엔 환율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귀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약세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채권 시장이 쫓아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외환시장은 늘 원인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BOJ의 굵직한 움직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엔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BOJ는 직접적으로 몇 차례 실질적인 개입도 있었고요. 현재는 과도한 통화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자체는 일본 자체가 마이너스 금리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배경을 갖고 헤지펀드들의 베팅이 더해져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달러당 엔화가 160까지 치솟게 됐는데 이게 86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BOJ는 7월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놓고 있는 상황이고 외환 개입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올해 4월과 5월달에도 160을 넘어설 때 한 620억 달러 정도 써가면서 엔화를 방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당 엔화가 치솟게 되면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죠. 결국 BOJ가 미국채를 매도하면서 엔화 약세를 방어할 것이다. 이런 흐름 때문에 어제도 사실 미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고 봤을 때 결국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잖아요. 상방 압력이 가해질 테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일본 엔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달러당 엔화의 가장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과 일본의 시장 수익률 차이입니다. 아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의 스프레드 차를 보시면 지금 달러당 엔화 흐름과 정확하게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끝부분이 지금 와서 조금 괴리를 보인다고 하지만 좀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 이런 괴리는 일시적인 변동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26일 기준으로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이 1.03%고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4.3%입니다. 엔화 강세가 나타나려면 결국 미국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거나 일본 10년 금리가 상승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겠죠. 미국 국채도 상승하고 일본 국채도 동일하게 상승하면 스프레드는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면 엔화 흐르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일본 10년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 스프레드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엔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겠죠. 근데 사실 아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 10년물 시장금리 자체는 1%에서 크게 변함이 없었고 사실 그리고 그전엔만 하더라도 0.5에서 높아진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추이 자체가 비슷하게 오다가
최근에 YCC 상단을 1% 초과하는 것으로 용인을 하면서 이 간극 자체가 조금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엔화의 움직임은 미국, 일본 금리 스프레드의 추이와 상관관계를 높게 가져가고 여기에 일시적으로 일본 BOJ의 외환 개입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은 추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려면 10년 국채 수익률 금리가 떨어지거나 일본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과거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달러당 엔화의 환율 흐름의 상승세를 진정시켰던 핵심 원인은 일본 정부의 정책이 아니었어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어야 지속적인 추세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의 엔화 약세는 지금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 금리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엔화의 약세 흐름이 나타난 부분은 결국 연준 금리 인하 기대의 후퇴로 볼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 흐름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160엔까지 치솟게 된 엔화의 약세가 결국에는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좁혀질 것이냐, 아니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할 것이냐, 이 차이죠. 과거 사례는 국채 수익률 쪽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 이게 이제 과거 사례였고요. 그렇다면 간혹 나타나는 이런 괴리 현상이 왜 지금 현재 나타났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엔화가 지속적으로 평가 전환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였어요. 이런 배경에서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요. 중요한 부분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급격하게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아직 외환시장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산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헤지펀드의 투기 세력도 순매도하는 포지션이 좀 크게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일반 개인들도 24년도 비과세를 도입하면서 해외 투자에 대한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추세가 있었고 최근 미국채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이런 게 맞물리게 된 거죠. 한마디로 미국채 매수세가 급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엔화는 약세로 흐르고 10년 수익률은 떨어지는 이런 괴리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7월달 BOJ 통화정책에서 7월달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장기국채 매입 감축을 결정하는 이런 테이퍼링도 함께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달러당 엔화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스프레드 차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스프레드 차는 미국 10년물이 떨어지거나 일본 금리가 상승을 해야 스프레드 간극이 축소되잖아요. 그렇게 축소되면 엔화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퍼링에 대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BOJ에서는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아직 7월달까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니까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 금리 차를 노린 엔캐리 트레이딩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 실제 돈이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고 꾸준히 미국이나 해외에서 글로벌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가 적자잖아요. 이게 미국 채권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돈이 해외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이 사실 크게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시적인 괴리 현상으로 보여질 것이고 종종 나타났던 패턴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다시 10년물 수익률로 좁혀지는 흐름, 엔화 강세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11%나 감소했는데 이 얘기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실질 증거가 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강세 요인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전혀 채권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이런 부분은 팬더멘털이기 때문에 결국 반영이 될 겁니다. 변동성으로 흔들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와중에서 ECB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이죠. 게다가 호주 5월달 인플레이션은 6개월 만에 최고치 4%로 가속화가 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높아지면서 달러는 강세의 흐름,
물가는 반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채권 약세로 어제는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실제 미국의 경제 팬더멘털은 둔화가 되고 있는 증거가 속속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채는 경기와 물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엔화와 외환시장의 변화는 원인이 아니고요. 결과입니다. 물론 외환시장에 있어서 원인이냐 결과나 원인이냐 상당한 논쟁거리고 경제학자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제 뷰는 원인이 아닌 결과라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금융시장을 해석해 왔고요. 그런 맥락 가운데 지금의 엔화 흐름과 엔캐리 트레이딩의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이 괴리 자체가 결국에는 수익률 쪽으로 좁혀올 수밖에 없는 과거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전반적인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보유량도 절대적으로 재입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도하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과도하게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확대가 되고 있지만 이 내용 자체의 내막을 놓고 보면 구조적인 악순환의 모순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국채가 높아지면 엔화 약세 압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엔화 흐름은 결국 미국, 일본 스프레드 차이로 결정되는 게 대부분이나 BOJ의 통화정책 외환 개입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난 이런 괴리 현상은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앞두고 엔화를 파는 세력과 미국채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결과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일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의 흐름, 지금 일본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현지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맞물려서 BOJ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헤지펀드들의 투기적인 포지션도 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의 흐름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게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보면 휩소에 가까운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국채가 장기 하락 추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섰고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직면한 가운데서 과거 일본 엔화의 흐름에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충분히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죠. 지금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해서 손실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가격, 아까 호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월달 재차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미국 경제 뚜렷하게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 요인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미국 부채, 언제나 언급되는 시나리오죠. 미국 부채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부채 발행이 늘어나고 높은 수익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가 맞물리게 되면서 불안 요인이 확대된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사실 어제의 국채 흐름을 놓고 보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